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의 씨앗을 심는 기회의 밭이 있습니다. 안전한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직업을 준비하는 곳. 상담과 교육, 자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내 유일의 대안학교. 청소년 자립학교로의 등교에 동행해 볼까요? 익산시 신동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무척이나 분주한데요. 다른 식당과는 다르게 도시락 포장이 한창입니다. 세연 씨도 열심히 도시락 반찬 준비 중인데요. 지금 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란말이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때요, 일을 하니까? 재밌어요. 뭐 어떤 게 재밌어요? 계란말이 만드는 게 재밌고요. 그냥 다 재밌어요. 갈고 닦은 계란말이 실력. 와, 이 정도면 수준급인데요. 오늘은 별로 없는 거죠. 아, 없는 거예요? 네네. 많을 때는 뭐 엄청 바쁘겠네요? 그렇죠. 엊그제만 해도 도시락 하루에 뭐 한 100개씩 싸고 내일도 점심 저녁 한 100개씩 쌀 거고 오늘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도시락 끝나고 나면 이제 홀 손님들 이제 올 거고. 일반 식당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맞습니다. 이곳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하는 식당인데요. 2009년 문을 연 이후 목적과 운영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설에서 태소, 그러니까 소년이라든지 교도소, 그다음에 이제 각종 보호 시설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가정이 없거나 또 부모의 돌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주거나 직업 체험. 사실 이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주로 퇴소를 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가 이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맞게 또 그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식당은 대한교육공동체 청소년 자립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사회복지학 연구자인 안윤숙 이사장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뛰어든 모델인데요. 주거 공간인 쉐어하우스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와 집에서 배우지 못한 인성, 예절, 사회성, 진로 교육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퇴를 한 청소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모로부터 가정폭력, 학대받은 청소년들, 또 보호 종료 청소년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부모가 있으면서 부모한테 관리를 받으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출근하는 것도 관리를 해주고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한 번도 지각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일도 잘 배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한 4개월 정도 일하던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은 이제 원광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한 청소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부를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실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라든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부모의 품이 중요한 청소년기. 안윤숙 이사장은 그 테두리 안에 돌봄이 없어 학교 밖에서 서성이다 외로워진 위기의 청소년에게 부모를 자처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2주차 돼가고 있어요. 얼마요? 2주요, 2주. 2주요? 네네. 얼마 오래 안 됐네요, 네네네. 지금은. 그래도 2주라도 일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제가 원래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만들고 하는 걸. 그래서 좋은 기회에 교수님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으로 해가지고 배우고 하는 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에 들어가긴 하더라도 일반 기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호, 어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역동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잘못하면 이제 엄마가 자식 혼내는 것처럼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곳이죠. 그렇죠? 일반 기업 같은 데서는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자식처럼 가르치고 훈육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우리 직원들은 차츰차츰 잘해지는. 오늘은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직업 체험을 온 건데요. 선배가 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는 아이들. 이때 안성맞춤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광대학교 사회복지과를 나왔는데 저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세요,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받아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하는 일인지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제 배웠고. 일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매우 힘들어요. 힘든데 그만큼 보람도 많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45인분 도시락 작업이 끝난 후 점심 손님 맞이로 다시 바빠진 식당. 뜻을 아는 지역민들에게 식당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식당 일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호기롭게 일을 시작했던 아이들도 금세 식당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15명의 아이들이 식당을 거쳐갔네요. 너무나 다 달라요. 한 명 한 명이. 예. 근데 어쨌든 지금 12월 달에 한 4명 정도가 퇴소를 했는데 사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주변에 있어요. 언제든지 밥 먹으러도 오고 또 뭐 프로그램 있다고 하면 또 오고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 지지 체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 체계라고 이제 저희도 자립학교와 식당을 항상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지지 체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거나 뭔가 필요하다 얘기하면 금방금방 잘 따라오고 또 잘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또 요즘에는 이제 이 청소년들 중에서 이 약간 고립 가구처럼 밖으로 사회로 지역 사회로 잘 나오지 않고 PC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교육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어른이 따라 지칠 순 없겠죠. 안윤숙 이사장은 중도 사직한 아이들, 앞으로 일할 아이들을 모아 다시 식당 식구를 꾸립니다. 오늘도 많이 모였네요. 일하기 전 밥부터 대접하는데요. 이곳 식당 밥 한 번 맛보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와서 직접 싸보니까 달려들어요. 기분이 좀 다르지. 이게 손이 이렇게 진짜 손도 많이 가고 정성껏 준비하고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구나. 그래서 남기면 될 것 같다. 될 것 같아. 안 되지. 너희들 다 줄까? 갖가지 사연으로 작년부터 이곳 식당에서 아침 7시마다 배달된 아침 도시락을 먹고 커온 아이들입니다. 안 이사장의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온 셈인데요. 그간 한결같은 성실함에 식당 일을 제안받은 이후 가끔 들러 밥도 먹고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지금은 서투르지만 성실함과 의지만 있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힘, 바로 이곳 식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인격체라 울타리가 필요한 나이.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은 뿌리가 얕아 흔들리기 쉬운데요. 청소년 자립학교는 그 뿌리의 거름이 되고 때론 차양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반 성인을 채용을 해서 일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직업 체험, 현장 체험
또 직업 이해 이런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좀 느슨한 형태의 이제 기업이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한 사업들은 프로그램들은 일단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리정서,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인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좋아하는 건 역시 이제 등산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의 매주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익산의 함나산에 가고 있어요. 못 갈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좀 등산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식당이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는 것은 좀 통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한번 출근하면 나가기 어려운 구조, 퇴근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오후 2시부터는 이제 산에 가거나 배드민턴 하러 가거나,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일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로 시간에 다 포함시키고 급여도 다 제공이 되고, 그러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죠. 당연하죠. 아이들에겐 노는 것도 일이니까요. 지역 어른들의 재능 기부로 배드민턴 수업도 받고, 안 이사장이 직접 섭외한 강사와 박물관 역사 탐방도 하고, 익산의 명산 함나산을 등반하며 아이들은 학교 밖이지만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익어가는 중입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식당. 한숨 돌리나 했더니 역시 식당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된 도시락 포장. 그래도 다행인 건 16개만 싸면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도시락은 누가 먹을 건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는 거죠? 이 도시락은 익산시 드림스타트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익산 시내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은 반찬 4가지, 거기에다 국, 고기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6가구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늘릴 거예요. 한 30가구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식씩, 그러니까 16가구 아동 청소년들한테 2식씩 나가는 거죠.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내일 아침에 주말 도시락 해서 월드비전하고 계약을 맺고 가는 게 있고, 또 이제 자체 저희가 이제 익산 이제 시민단체하고 또 저희하고 함께 이제 후원자를 발굴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익산 시내 아동 청소년이면 누구나에게 도시락 신청만 하면 배달해주는 무료 도시락도 있어요. 맞습니다. 식당의 주력 사업 아이템은 도시락인데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무료 도시락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익산시 기관의 요청이 많아 매월 1,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식당 일이 끝난 시각. 함께 일한 아이들과 안 이사장이 어디론가 신나게 가는 중입니다. 이게 뭐요? 걸어가는 걸 보니 멀리 가는 건 아닐 테고 어딜 가는 거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자립감 블루하우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식당과 걸어서 5분 거리 주택가에 있는 블루하우스. 2층 주택을 개조해 9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이 집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 이사장과 함께 모여 사는 주거 공간인데요. 오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아이들과 8개월 차 직원 세연 씨가 집 구경에 나선 겁니다. 여기 이제 블루하우스라는 이제 쉐어하우스인데요. 블루하우스라고 명칭을 지은 것은 이제 청와대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높은 이상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해서 블루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블루하우스에 들어오는 이제 아이들은 이제 소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육호처분 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가출 청소년들 그다음에 부모 학대 청소년들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잠시 이제 위탁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한 1년간 저랑 같이 살면서 자립교육도 받는 이제 그런 공간이죠. 햇살이 가득한 집, 맘둘 곳, 몸쉴 곳 없었던 아이들이 가족의 온기를 느끼기 충분한 집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1인실 각 혼자 이제 독립된 방 하나씩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면 좋은 방에서 사는 거지, 그지? 여기에는 이제 2인실 둘이 살 수 있는 방이고, 이 침대도 다 좋은 거야. 내가 제일 비싼 걸로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침대도 다 샀네요. 새로 이번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 거 같은데 애들 하도 험하게 써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샀었지. 뭐 와본 적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또 와서 뭐해요? 저도 많이 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우리 강아지도 네. 놀고. 강아지랑도 놀았어요. 근데 이런 데 와서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낫겠다, 그죠? 그쵸. 따뜻하고 좋죠. 또 친구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또 네. 같이 밥도 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쉼터, 또 아동보호기관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또 익산시청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검정고시 지원, 대학 지원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취창업 지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은 다 독립돼서 이제 블루하우스에서 1년간 살다가 지금 다시 원룸에 나가 살고 아파트에서 나가 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든지 뭐 청소년 쉼터 또 이제 자활 센터에서 지금 다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상담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 중심에는 항상 엄마처럼 대표님이 계신다고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이 블루하우스라는 이 공간이 마음을 잡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하우스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안 이사장은 일주일에 5일은 이곳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며 부모로서 교사로서 함께 지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일지라도 돌아갈 집이 또 반겨줄 가족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될 때 더 이상 위기의 청소년은 없을 테니까요. 모든 선배들이 응원한다. 아자! 땅이란 데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좀 좋은데 그리고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곳이어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실수를 해도 저희가 그거 그냥 옆에서 잘한다 해주면 그 애들이 또 나중에 2호점 3호점 할 때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실수는 그냥 기억해 봐주는 편인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거든요. 와가지고 저희 거 도와주고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좋은 애들이어서 이런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저희 좀 기쁘게도 해주고 그 이모들도 좋아하니까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앞으로도 좀 어떤 꿈이 있어요? 앞으로요? 2호점 지점장을 지금 하고 싶어서요. 그건 하기 쉽나요?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노력해서 2호점 지점장을 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더 책임감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책임감이 완전 넘쳐나가지고요. 네, 이제 세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째인데요. 이제 조금만 더 한 5개월 정도만 더 버티면 지점장으로 발령이 날 거예요. 이제 세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친구들도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1년간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버티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점장이 되기도 하고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4호점, 5호점 식당 지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점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죠. 학교 밖 청소년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이들을 유약하게 만듭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이미 갖춰진 사회와 부딪혀 좌절하며 이겨내고 도전하며 성취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 인고한 열매가 더 달콤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잘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잘 따라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년간 이 자립학교 사업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고분분투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3년 정도 지나고 나니 제가 잘못한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저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신뢰관계가 돈독한 어떤 그런 이제 아이들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어른들하고 함께 자기 삶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학교는 미처 마을이 보듬지 못한 학교 밖 아이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봅니다.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학교는 따뜻한 한 끼 차려놓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얘들아, 학교 가자.